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후텁지긴 해도 오늘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최명석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님 오늘도 지각 10분쯤 일찍 출발하세요. 정종덕님은 봉봉 교수님 지각하시나 봐요. 보이는 방송으로 잘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는 저 예. TBS 살림도 어려지고 그래서 10분 늦을 때마다 출연료 DC하는 거 이게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 자, 서정욱 변호사는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깎일 염려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명숙채님이 유튜브로 아까 모자 쓰신 분은 누구? 이렇게 어디요? 아니 최명숙님이 저 허리케인 라디오 단골 청취자인데 그 사람이 그 아저씨가 바로 김경래 PD예요. 아, 김 PD가 들어왔다 갔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을 넘은 북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이게 월북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세월호를 9번 500억 이상 들이 조사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광주민주화, 여순, 4.3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국가는 이게 그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중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다 이러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니 종합적 보고를 받았죠.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 당시에 보고를 다 받았고 여야 의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문이 없어서 지나간 얘기를 왜 지금 다시 해경이 그런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특별한 새로운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무슨 뭐 근거가 있는 게 나왔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의견을 제기하는 게. 근데 해경 입장에서는 아무런 바뀐 게 없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럼 갑자기 왜 해경 입장을 바꾸는 겁니까? 그 해경이 해명해야 돼요.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정보위 간사였던 하태경 의원께서도 지금 뭐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지금 야당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군인 출신이셨던 한 분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월북 정황이 있네. 국민의힘 소속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정권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 문제를 이슈를 띄우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낮은 상황에서 이걸 띄우는 이유가 혹시나 색깔론을 다시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하태경 의원하고도 이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은 보고만 받았고 첩보를 직접 열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실 공방을 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그러면 열람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지정기록물 여야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열람했다면 지금 이게 민주당도 찬성해서 지금 자료를 다시 공개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때 월북의 증거를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북이 아니라는 사람이 입증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의심스러울 때는 북한 편 드는 게 아니고 의심스러우면 우리나라 국민 편을 들어야죠. 명확한 증거가 서로 없다면 그러면 이게 월북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근거 없이 우리에게 월북으로 몰아가놓고 입증을 네가 해라. 이건 입증 책임이 뒤바뀐 거예요. 자, 북한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가 북한 편을 들어요 지금. 북한이 사과까지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고 월북의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란인 것이고요. 그 당시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문제를 제기해서 원본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보위에서. 정보위에 참여했던 야당 그 당시 야당 의원들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본 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황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정보 분석을 해서 올라올 때 로 데이터를
의견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정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월북의 정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럼 그 정보원들이 잘못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그 당시에 그게 정말 의심이 가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공개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공개를 하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 단장으로 가칭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TF를 출범시킨다고 그러죠? 저는 가장 문제가 이제 구명조끼가 월북의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구명조끼보다 더 중요한 게 방수복 아닙니까? 동료 직원이 방수복을 그대로 두고 갔다. 이 진술을 은폐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번에 정보공개가 된 겁니다. 이걸 왜 은폐를 합니까? 방수복 놓고 간 걸.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그 해경도 상당히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박빚을 부풀린 거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월북의 증거가 그 당사자의 진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북한에 표류해가 가다 보면 살기 위해서 이게 월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만 갖고 판단합니까? 이 말은 월북에 반대되는 수많은 증거를 은폐하고 숨긴 거예요. 지금도 이게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 봅니다. 네, 자 이제 진실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 어느 선까지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된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 모든 걸 공개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지금 감청 우리나라가 북한의 어떤 그 통신을 감청하잖아요. SI라는 그거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감청하는데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거기 기록에는 원 데이터에 다 나와 있겠죠. 그다음에 휴민트라 그래서 이제 정보원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소스가 되는 정보원들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누가 보고를 해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정보 분석 당국에서 분석한 내용을 다 로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이제 다 못 쓰게 돼요. 만약 그걸 공개하게 되면 주파수라든지 휴민트라든지 이걸 다 공개하게 되면 그걸 못 쓰게 되면요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도 만들어야 되고요. 새로운 휴민트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서석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휴민트라든가 SI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처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국가 안보에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이런 거는 그 비공개하더라도 저는 부분 분리 공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이상은 최대한 공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여야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요,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서정욱 변호사님 예. 우상호 의원한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짧게 소개해드리면 월북자 가족이라는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러면서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면서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나라의 월북자는요 좋은 글씨 중에 좋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육사까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월북자라고 공격해야죠. 어떻게 의심스러우면 북한 말을 믿어요? 우리나라 국민 말을 믿어요? 저는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과를 했다 하잖아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누구한테 사과한 겁니까? 사과는 유족들한테 해야죠. 왜냐하면 월북이든 아니든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소각한 게 이게 천인공노할 만행이잖아. 그런데 어디에 진심으로 유족들한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과를 가지고 유시민 씨 계몽군주 어쩌고 하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유족들한테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 봅니다. 계몽공주 얘기는 그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3일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 지금에서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라든지 예전의 정부가 지금 피해자 가족 대신 유족들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본질은 뭐냐면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예요. 그 유족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몰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 진실관계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정말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그게 그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공개하는 게 동의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북한군과 그분의 어떤 대화 내용이 녹취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감청 내용이 있어서 그분이 명확하다면 거기에는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만 떼내서 한다면 저는 동의. 그러나 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상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실체가 어땠는지 이걸 규명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이 상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서 내부의 이야기는 건강하게 또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공지한 대로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언론인들이 단속해볼까요, 쓴 한번?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단속해볼까요? 합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아유, 그냥 듣고만 있어도 무섭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최고위의 이 상황이에요. 언론 카메라가 지금 다 돌고 돌아가고 있는 있는데 상황에서 예. 저는 그래서 이건 진짜 개그 프로그램 이제 봉숭아학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딱 맞아요. 이게 아무리 감정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언론 마지막에는 막 서로 반말까지 네, 쓰고 반말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은 마이크 끄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자자 이러지 네, 말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하더라도 언론사 카메라가 다 있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서정 변호사께서 아무래도 최진봉 교수보다는 이쪽 사정을 더 잘 아실 테니까 왜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그 최고위원 2명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도 이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공개하고 서로 여러 가지 다툼이 감정의 골이 깊고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하고도 이게 이준석 대표 싸우고 있잖아요. 최고위원. 네. 이거는 정점식 의원하고 김윤 이거는 서울시당 위원장 추천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약속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2명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의 2명 몫입니다. 안철수가 만약에 서정욱 저를 최고위원 추천하면 이준석이가 저를 반대하면 안 돼요. 이건 안철수의 몫입니다. 좀 직함을 좀 써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은 네. 안철수 의원이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던 저를 아니면 최진봉을 추천해도 저를? 이준석을 받아야 됩니다. 안 갑니다. 저는. 제 말은 이 두 자리는 추천해도 안 갈 안철수의 겁니다. 몫이다 이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찬반 본인이 비토권이 없다는 걸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한 청취자께서 정답은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정답입니다. 두 분 중 어느 분께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성비위 의혹 관련 징계에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수사 결과와 윤리의 판단은 별개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 수사보다 윤리가 우선할 수 없다는 최근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이 뉘앙스만 보면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징계하고 경찰 수사는 다른 거 아니냐. 윤리의 판단은. 그래서 아마 그 윤석 대표에 대한 이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하고 경찰 수사 팩트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이양희 위원장 이런 얘기 같은데 서정혁 변호사님 워낙 24일 날 금요일 날 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윤리위를. 근데 땡겨서 22일 날 모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워낙 자범이나 방해 공작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오늘 이양희 위원장이 수사 책임과 징계 책임은 다르다. 이 말은 이게 그 이준석 대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따라서는 이미 징계 개시 결정이 해부됐을 때 사퇴했어야죠. 지금까지 이게 버티고 있다가 아마 이번에 경고든 다음권 정지든 징계는 오잖아요. 빨리 이게 저는 사퇴해야 된다 봐요. 네. 징계 종류까지 다 정해진 거죠. 4가지 중에 어느 거를 받을 거나 이것만 남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당내 주도권 경쟁이나 내홍으로 이어질까요? 어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반발할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내려지게 되면요,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법적 조치도 할 거고 여론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거다. 윤핵관이 본인을 몰아내기 하는 어떤 작업이다. 이런 주장까지 할 거라고. 뭐 오늘 배현진 의원도 윤핵관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윤리위 결정까지 만약에 징계로 나온다? 제가 볼 때 윤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네. 갈등은 더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예. 한 청자께서 봉 교수님 더 세고 강하고 뻔뻔하고 끈덕지게 주장해 주세요. 화이팅. 예. 아, 저는 서정욱 변호사와 다릅니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청취자 의견이 그런 거예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면 말고식 떼쓰기 주어가 없는 당 국민이 당신들보다 현명합니다. 두 분이 목소리도 크고 시원시원하고요. 바른 말씀들 잘 하시네요.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 변호사님 이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마디로 이게 내가 나갈 테니까 내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꿔달라. 지금은 대의원이 45%, 당원이 40%죠. 그다음에 일반 여론 10%, 당원 여론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입니다. 지금은 대의원이 45%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대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 당원들 반영 비율을 높여달라. 내를 위해서 룰을 바꿔달라. 이 뜻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선거할 때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고치자. 이런 게 행태는 좀 이게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말씀하세요. 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니. 개딸로 예.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다시 한번 과도한 표현을 자제해달라 당부도 했는데 예. 이 당내 민심을 좀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당내 여러 이제 의원들의 입장이고 예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당심은 사실은 이재명 의원에게 좀 더 가까이 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표현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 싸움을 되면 안 되거든요. 강성 지지층들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어떤 이재명 의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적인 생각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과격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의원이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한 줄 평을 할 건데 오늘은 좀 약간 좀 특별하게 딱딱한 한 줄 평보다 음성 편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 교수께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예, 제가 왜요? 음성 편지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한테 하라 그러세요. 아, 이준석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민 많으신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본인의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요. 절대로 물러나지 마시고 임기를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도 해주세요. 이번 이재명 의원한테 해주세요.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삼행시를 할게요. 한 자씩 불러주세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마세요. 재충전하고 쉬세요. 명색이 대선 후보가 방탄조끼가 뭡니까? 예. 뭔 방탄조끼예요? 아니 무슨 방탄조끼 입지도 저희도 않았어요. 두 분한테 예. 준비한 한 줄 평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